네, 정은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는요. 예, 연고가 필요해. 지방선거 운동 지금 한창이잖아요.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그중 최고 관심 지역은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그리고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가 맞붙은 인천 계양구 을입니다. 네. 그동안 윤영선 후보는 25일 대 25년이라는 슬로건으로 자신이 후보 등록 그 보름 전 주소를 옮긴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인천 계양에 더 연고가 있음을 강조해 왔는데요. 네. 그런데 어제 윤영선 후보가 예비 등록일이 지난 2일에서야 인천 계양구로 주소지가 옮겨진 사실을 한겨레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뭐 이걸로만 보면 이재명 후보보다 윤영선 후보가 더 늦게 주소지를 옮긴 건데요. 네. 뭐 당장 민주당에선 이재명 후보를 그렇게 비판하더니 정작 윤 후보가 21일짜리 가짜 개항 사람이었다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네. 윤영선 후보의 그 공개된 재산 내역을 보면 서울 양천구 목동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예, 이를 두고 언제부터 목동에 살았는지 해명하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에서 인천의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녀들이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서울 목동에 집을 마련했다고 밝힌 적이 있고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는 작년 계양구의 그 전셋집을 주인이 판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목동 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후보 본인이 매일 계양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고 계양구 주민들도 많이 만났기 때문에 100% 계양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네. 뭐 주소지 등록 여부보다 실제 활동 반경을 봐달라는 뭐 그런 뜻이겠죠. 뭐 이 뉴스를 계기로 여야의 최대 격전지가 뭐 정책 대결도 아니고 결국 연고 싸움으로 점점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 연고 싸움이 주민들의 어떤 상처를 좀 발라서 치료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연고와 이 연고가 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죠. 예, 무투표 당선 선물 음주운전으로 화답을 했나. 네. 예, 말 나온 김에 지방선거 이야기 조금만 더 할게요. 네. 이번 8회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투표 당선자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서요. 예, 민주주의의 꽃이자 꼭 해야 하는 것이 투표이고 지방선거는 특히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역의 현안 문제를 많이 다루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무투표 당선이 많아지면 그만큼 주민들이 선거 과정에서 이 민의를 드러낼 기회를 잃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유권자들의 불만도 모르고 이미 받아든 당선증에 너무 신이 났나 봐요. 전북 군산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선거에 나온 무투표 당선 예정자가 지난 22일 저녁에 거나하게 술 한잔하고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무려 면허 정지 수치였다고 해요. 다른 사고로 이어지진 않아서 천만다행이긴 한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입 후보자 신분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그 죄가 더욱 깊어 보이네요. 네. 예, 안 그래도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이 전과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음주운전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이거든요. 네. 예, 이제 음주운전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 행위라는 인식을 다들 갖고 있잖아요. 예, 이런 마당에 지역과 뭐 세상을 더 살기 좋게 만들겠다면서 이렇게 나온 피선거권자가 선거운동 시기에 술을 먹고 이렇게 음주운전에 걸렸다는 거 유권자들에 대한 사실은 무시 행위죠. 이건 간이 부은 행위인데요. 그렇죠. 그게 음주에 따른 그 간이 부은 건지 예. 아니면 그 이제 근심을 던 거에 따른 간이 부은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간이 부은 행위인 건 맞습니다. 예, 네. 뭐 무투표 당선이 후보자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고 오히려 주민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인데 이 선거 운동 기간에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또 경청을 해야 되는 귀한 시간을 이렇게 술 먹고 음주운전에 써버렸으니 예, 크게 잘못한 거죠.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자 마지막 이슈로 가보죠. 물 좀 주소. 예, 아주 유명한 노래죠. 한대수 씨의 노래인데요. 정말 이 노래가 너무 절실한 때입니다. 전국의 농어촌이 극심한 가뭄으로 큰 고통을 겪는 중인데요. 네. 게다가 이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맞아서 논에 물을 대지 못해 농민들이 발을 지금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봄가뭄이 극심하군요. 네, 이미 파종한 노지 작물들도 바짝바짝 타들어가서 생육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까 봐 걱정스러운데요. 예. 뭐 충북의 예를 들자면 최근 6개월간 169.8mm, 그러니까 평년의 한 62.9%라고 그러고 뭐 전국의 농어촌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2월, 그러니까 겨울 동안 강수량이 13.3mm,
이게 1973년 이후에 가장 적은 강수량이라고 해요. 오. 예, 그래서 그 산불도 크게 이어졌잖아요. 월동 작물에도 물이 많이 필요한데 가물다 보니 이 월동 작물의 생산에 많은 영향도 있었고요. 이 소설 속에서나 있는 이 물꽃 싸움. 농촌에서는 실제로 벌어지거든요. 네, 일단 네. 논이 급하니까 물을 대면 어. 밭에는 또 물을 끌어담을 수 그렇죠, 없어서 그렇죠. 이러다 갑자기 또 집중호우가 예고도 없이 몰려서 겨우 물 끌어다가 살려놓은 작물들이 한꺼번에 쓸려나가는 일도 많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 홍수와 그리고 가뭄이 극단치로 이게 남는 양상입니다. 이에 농어촌 공사가 지하에 물막이 벽을 설치해서 수위를 상승시켜서 물을 확보하는 지하수댐 건설 계획을 계속 밝히고는 있지만 예. 예, 이거는 중장기 대책이고 그렇죠. 당장의 이 물 문제 해결에 좀 나서야 될 텐데요. 예, 무엇보다 기후 위기의 고통은 농촌이 먼저 겪고 있어서 그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매우 깊습니다. 먹거리 위기가 결국 우리 전체의 위기잖아요. 그래서 함께 고민을 하고 좀 해결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천수답이 이제 그 하늘 보고 농사 지을 때 네. 천수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이걸 그러니까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따지고 그리고 보면. 뭐 보통 이제 시설 재배 같은 경우에는 관정을 뚫어서 이렇게 물을 끌어올리는데 그러는 바람에 또 지하수가 고갈이 돼서 또 물이 흐르지 않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거든요. 제 중학교 1학년 때 봄가뭄이 엄청 극심해서 네. 학교 수업 안 하고 물 대러 가기도 하고 막 물대로 그러죠. 동원대 네네네. 갔던 기억이 지금도 선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한참을 그랬어요. 지금 전국의 그런 고통을 지금 농어민들이 지금 겪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희망님이 기우제라도 지내야 할까요?라고 지금 그 문자 주셨는데 아. 지내서 뭐 그렇다면 이제 100번이라도 지나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게 5899님 벌써 여름 같고 올여름 더 덥다는데 정말 걱정이네요라는 이런 좀 문자도 보내주셨는데 일단 더운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버텨내면 되는 문제인데 농사에 좀 지장이 되는 거니까 네네. 이게 좀 이제 그 당장 급한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더 대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럴 때 지방행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지금 지방선거 때문에 이 지방행정이 어찌 본다면 공백기이니까. 그리고 선거운동 아르바이트 하러 가서 지금 인권 구하기도 너무 어렵다라는 게 현장의 또그 목소리를 문제도 지금 있겠네요. 청취자께서 알겠습니다. 전해주셨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원정 작가였습니다.